네, 잠시 뒤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가면서 한번 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아, 예. 예. 자, 의원님, 민주당 오전부터 의원총회 하던데요. 네.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좀 의견이 모아진 게 있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나가 입장은 아니고요. 예. 저도 그 당사자인 의원들로부터 예. 친전을 좀 받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신은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예. 그런데 가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예. 근데 조사에도 녹취의 애매한 내용 말고는 없더라. 예. 근데 검찰이 조사하면서 뭔가 물었던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 물었던 내용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가 인멸될까봐 예.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예. 이렇게 체포영장이 써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반인도 그렇고 예. 국회의원도 그렇고 검찰이 수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예. 좀 그 근거와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예.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돈 봉투를 주고받았고 어디에 언제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찾은 다음에 또다시 불러 소환하고 예. 또 체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들었고 또 특별히 의원총회에서는 특별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예. 그런 검찰의 부당함, 포괄적인 수사, 포괄적인 그 체포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성만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의총장 들어가시 전에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전해 주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친전으로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또 기사로도 좀 보게 되었고요. 예. 이 기사를 한 언론이 기자회견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언론이 그걸 적어줘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어서 검찰이 소환했나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은 별로 없고 그리고 검찰에서 물어본 게 증거인멸 될까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니 참 체포영장이 이렇게도 발부되는 거구나. 국회의원을 떠나서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런 억울함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잠시 후에 있을 국회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행태가 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체포영장, 상상도 못한 압수수색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마 윤관석, 이성만 두 분이 아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실 거고요. 또 법무부 장관은 또 법무부 장관대로 이야기하시겠죠. 그것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하실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두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팩트가 어떻게 체크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 60 민주항쟁 36주년이었습니다. 벌써 36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 의원님 36년이 지난 지금 6월 10일 민주항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장악하던 박정희 정권이 있었고요. 또 군부 독재로 총칼로 집권한 전두환 독재가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박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안본부에서 물고문하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한 일도 있었고요. 그거에 항거했던 이한열 열사와 같은
예. 우리 학생들에게 체류탄을 직격탄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그래서 6월 10일 서울에 100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6.29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손을 들었던 그런 사연이죠. 예. 저는 그때 6월 10일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그 시청에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요. 예. 사실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예.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이렇게 살아났고요. 예. 6월 10일 저희 어머님하고도 시청에 가서 전두환이 두 손을 드는 예. 장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슬퍼렇고 권력이 그리고 그 하수 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있다 한들 예.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 열망 그리고 국민들을 탄압하면 예. 국민들이 오히려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총도 없고 예. 칼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예. 국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예. 또 지난 촛불 혁명을 일으키면서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화의 상징인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 있는 행사 자리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사상 처음으로 행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0 행사를 주관하는 이제 공관기관이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9월 내건 행사를 헌했다. 그게 바로 네. 이유였습니다. 자, 네.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조금 더 좀 신중하는 게 옳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네. 의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예. 60 기념일을 예. 앞두고 공모 사업을 합니다. 예. 좋은 민주화운동을 추모하고 기념할 만한 좋은 사업을 응모하세요라고 했고 예. 그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라고 하는 곳에서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쓰러져간 박종철, 이한열 등 수없이 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을 추모사업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업에 예. 선정이 됐는데 6월 8일 날 신문 광고에 퇴진 구호가 나오니까 예.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발빠르게 예. 이거는 우리가 공모에서 선정된 걸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라고 통보해서 취소시켰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을 행안부에도 알려주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후원한 건 아니고요. 예. 공모 사업을 했고 그런데 그 위원회가 이제 퇴진구호를 내걸게 되니까 예. 그 선정을 취소한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직접 듣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예. 그 차관이 예.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제가 행안위원장을 말씀하십시오. 했었거든요. 예, 예. 행안위원장을 했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그 일도 자세히 보니 후원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잘못해서 취소시켰고 선정을 예.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한 것을 행안부가 제대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 그러나 행안부가 거기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60 민주화 운동 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예. 그리고 60 그 민중들의 국민들의 함성 그리고 그 노력 이것을 폄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행안부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게 맞았고 그래서 예. 민주화운동을 기념해 나가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은 행안부가 오늘부터 한다는 그 민주화운동 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 역시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시는 겁니까? 감사는 예. 시스템에 의한 감사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나가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오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그 위원회를 공모사업에 선정했다가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취소했으니 오히려 빠르게 대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특별감사를 가겠다. 다 들여다보겠다. 네. 이러는 것은 예. 어느 국민이 봐도 예. 과도하다.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 정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 세금이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행안부도 존재하고 예.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쓰였는지는 정기적인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예. 또 특별감사를 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예. 민주운동 기념 이래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정적이어서 이것을 곱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의총도 하시고 또 60 얘기도 해서 약간 저기 그 경황이 되신 것 같은데 주변에 물 있으시면 잠깐 마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천천히 네. 질문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뭐 마시면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자, 정부가 싱하이밍 그러니까 중국 주한 대사를 초치를 했어요. 초치 말 그대로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건데요.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 비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자,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칭 대사 발언도 또 예. 저는 뭐 그 대사 입장에서 한 발언일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를 만나서 예. 대화를 한 것은 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 예.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중국과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예. 짚어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중국만이 아니라 예. 미국, 뭐 일본 등등 국제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는 일환 중에 또 한 가지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만난 것에 대해서 예. 온갖 그 폄훼를 하는 것은 여당의 모습도 아니고요. 예. 정부의 모습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이 또 한켠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돈독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는 건 뭐 정부가 판단해서 했을 거라서 예. 제가 또 그건 그대로 또 본다고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이 바로 우리 주중 한국 대사를 조치해서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하더라고요.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잘 줄을 타가면서 예. 또 자국의 우리나라의 이익이 예.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미국의 블링컨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예. 18일 날 예. 시진핑도 만날 것이다. 예. 중국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냐 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미국의 앨런 재무부 장관도 예. 대중관계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예.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6월 9일입니다. 예. 6월 9일, 6월 10일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예. 미국도 중국과 부딪히는 것 같으면서도 예.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인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여당이 안 하고 정부가 안 하니까 야당 대표가 또한 움직인 것이고요. 예.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일본의 해양 오염수, 예. 그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려고 하는 지점에 예.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 예. 어떻든 중국이든 그리고 대한민국이든 그리고 저 태평양에 있는 도서국가들이 다 같이 예. 한 목소리로 일본의 오염수는 일본 땅에 두면 좋겠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저희 국민의 건강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국제 외교 활동을 예. 뭐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 예. 여당답지 못하다. 예. 정부답지 못하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염수 얘기해서 뭐 말씀 더 드려보면 오늘부터 뭐 시운전 들어간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가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정부 대응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시운전 들어간다고 하니 예.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온 세계가 자기네 핵 관련한 폐기물들은 자국 땅에 묻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를 튼다고 했으니 예. 일본에게 그것은 일본 땅에서 쓰십시오. 예. IAEA가 그게 그렇게 깨끗하다고 한다면 예. 일본에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방류하면 우리에게 큰 해가 옵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힘 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마셔도 된다는 사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슘이 18,100kcal이 채취된 우럭이 나왔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럭 안에 18,100kcal의 세슘이 측정이 되었는데 그런 걸 보고도 방류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고 국민이 이 지점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 최고위원 말씀이시라면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적 스탠스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관계 개선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또 일본도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고립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를 우려하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관계를 다 줄타면서 잘 풀어나가고 자국의 이익,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정부가 문제를 풀고 외교 활동을 해야 된다. 모든 거를 국익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성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그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국민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게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고요. 실제로도 온라인상에서는 벌써 이제 거친 말들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엔 그런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싱하이밍 대사를 여러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투자하고자 하고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행사에서도 같이 만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인 교류를 잘 해나가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또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도 하고 그 자리에 뭐 국힘당 위원장도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면 아주 부드럽게 서로 경제적인 교류,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해나갑시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해양 방사능 오염수 관련한 대응도 같이 해나가야 되고요. 경제를 풀어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미국은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손을 또 내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일을 정부가 해나가야 된다. 거기에 이제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야당 대표가 또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초청에 의해서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나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서로 혐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고 노력하는 것. 그 중국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도 중국에게 도움이 되고 미국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도 미국에 도움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우뚝 서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또 전화 연결돼서 이 질문 끝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22대 총선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마 결심 굳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최 의원께서도 비슷한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도 출마할 때 온갖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심은 금방 서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모습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조국 전 장관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그렇게 만나는 게 거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크게 그것을 출마할 거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 소모라고 생각하고요. 그 판단은 좀 더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본인의 판단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출마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좀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시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도 제가 뭐 그거는 이제 출마를 전제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불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하면
불편해하거나 예. 아니면 또 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논평은 이제 어려운 환경을 힘들게 겪어 오신 분이고 예. 또 어떤 정치적인 쟁점의 또 중심에 있어 왔던 분이고 예. 좋은 삶과 또 어려운 삶이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힘내서 또 뭐 하시길 바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총하시고 본회의 하셔야 되는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또 그래서 궁금한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